아이의 정서와 애착 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관찰과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없거든. 아 그렇네요. 이 그림은 어항 안에 물을 따로 색칠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아이가 단순히 뭘 색칠하는 걸 생략했을 수도 있고 그냥 물고기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인공지능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저는 초등교사 헤라쌤입니다. 가끔 저에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히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좋은 게 나오면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떨 때일까요?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그건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사람들은 Generating Ideas,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25년에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했을까요? 바로 상담 치료나 또는 관계 맺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담 치료? 혹시 가끔 친구에게 하지 못할 말들, 특히 아이, 내향형 분들은 이 챗 GPT로 좀 위로를 받고 그랬던 적 없으세요? 네, 저도 그런 적 있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로 상담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집을 그려보게 한다던가 또는 어항 속에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표현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면서 그걸 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게 무슨 심리인지 좀 얘기 좀 해줄래? 라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챗 GPT도 좋고 제미나이도 좋고 클로드도 좋고 위로도 되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처럼 혹시 누군가의 심리를 좀 분석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 협업을 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한 후에 그걸 챗 GPT에 올려서 이게 무슨 심리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줄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도 파악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챗 GPT로 한번 어항 속의 물고기 가족화를 가지고 학생들의 심리를 한번 챗 GPT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올리는 방법은 지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캡처해서 붙여넣기해도 됩니다.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심리 상담사가 되어 8살 어린이가 그린 위 그림을 통해서 정서나 또 애착 관계 등에 대해서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씨나 그림을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서 1번 엄마, 그 다음에 2번 그린 것들, 2번은 두 번째로 그린 건 아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네 번째 언니를 가운데에 그렸고 주변에 다섯 번째로 할머니를 그렸어요. 다섯 번째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6, 할아버지, 그리고 7, 숙모, 8, 삼촌의 순서로 그렸어. 라고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항 속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8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물고기로 표현한 겁니다. 아이의 정서와 애착 관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관찰과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인물이 언니, 엄마, 아빠를 중심에 배치했다. 이 말은 어항의 가운데 물속에 있으며 가장 가까이 배치된 구성원입니다. 핵심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가족 내에서 감정적 중심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네. 주변에 위치한 인물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숙모, 삼촌 이는 상대적으로 덜 친밀하거나 또 거리감이 있거나 자주 만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대요. 물의 깊이와 위치는 어항 안의 물 수위는 대체로 높으며 인물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다. 이 물은 감정을 상징하는데 아이가 감정적으로 가족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환경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엄마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애착 관계가 더 좋은 강한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색채와 표정이 이렇게 다채롭고 생동감이 있다. 감정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보입니다. 가족이 좀 무표정하거나 단순하지만 좀 더 뚜렷한 가운데일수록 뚜렷한 형상으로 보이는 건 아이가 중요하게 느끼는 가족에 대해서 더 정성을 들였다. 네. 그다음에 이 심리적 해석은 엄마와 가장 강한 애착 관계고 언니와도 친밀할 가능성이 크고요. 확장 가족에 대한 거리감은 접촉 빈도나 심리적 거리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불안은 보이지 않으며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보인다. 그래서 이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림을 올리면 애착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올릴 때마다 조금은 답변이 다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도 좀 다른데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복사해서 다시 대화를 해보면 전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물어보면 여기도 지금 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단이 아니며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한 공간이며 물고기들은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고 물고기들이 비교적 일정한 크기와 밝은 색으로 그려졌다는 점은 가족 간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신호. 그다음에 물의 높이가 고르게 채워져 있으며 수초나 장식 요소도 있어 아이가 비교적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그러한 답변을 주죠. 그런데 종합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챗봇을 저는 하나 만들어 두어서요. 이 유료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무료 플랜이시라면 이미 만들어 놓은 GPT를 검색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심선생이라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럼 요 심선생으로 들어가셔서 채팅 시작 하셔서 여기에서 물어보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역시 캡처해서 붙여 넣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어항 속 우리 가족이 라는 주제로 가족 구성원을 물고기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심리 상태를 요약을 해주고 조언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맞춤형 챗봇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요. 휴대폰 앱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조금 엿볼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진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봐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그림 보여? 와, 어항 속의 가족들을 물고기로 표현한 게 너무 귀엽네요. 각자 다른 물고기 모양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색감도 밝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이가 가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첫 번째가 아빠야.
아, 아빠 물고기가 제일 큰 하얀 물고기인가 보네요. 되게 듬직해 보이고, 아이가 아빠를 크게 그린 걸 보니까 신뢰감이랑 존경심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두 번째로는 엄마를 그렸어, 엄마. 엄마는 분홍색 해파리 같이 생긴 물고기인가 보네요. 엄마도 되게 밝은 색깔로 그려져 있고, 또 웃는 표정도 있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느끼는 따뜻함이나 편안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이게 본인이야. 아하, 그렇구나. 본인을 작고 귀여운 물고기로 그린 게 정말 사랑스럽네요. 전체적으로 가족이 다 어항 안에서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이라서 아이가 가족 안에서 안정감도 느끼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네요. 보기 좋다는 말보다 혹시 뭐 애착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약간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가족 모두를 다 고르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특별히 뭐 어떤 뭐 문제점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요. 아이가 가족 구성원들을 다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걸로 봐서는 애착 관계도 안정적이고 가족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빠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작게 그렸잖아. 이게 뭔가 문제의 소지가 될까? 심리학적으로. 사실 꼭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족을 그릴 때 순서나 크기는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빠를 크게 그렸다는 건 그만큼 아빠에 대한 신뢰나 존중을 표현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물높이는 어떻게 생각해? 물 높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물이 어항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게 아마 가족에 대한 만족도나 안정감을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항 속 물 높이가 거의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이가 가족 안에서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없거든. 아, 그렇네요. 이 그림은 어항 안에 물을 따로 색칠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아이가 단순히 골 색칠하는 걸 생략했을 수도 있고 그냥 물고기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지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캐치하면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내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